이번엔 소주성 건드린 윤석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열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영업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 전문가를 만났다는 건데요. 그제입니다. 지난 8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가량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권순우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출신이고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순우 원장은 윤 전 총장이 나의 책을 읽고 연락을 해와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밝혔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윤 전 총장은 권순우 원장에게 한국의 자영업자 종사자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자영업을 살릴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죠. 이 소주성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중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님,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노동시장 문제도 제기했었고 그런데 이번엔 자영업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주성을 건드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소주성 정책이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공정, 저항, 정의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 문제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이런 소식 들은 적 있고 외교 문제 관련해서 이런 소식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0만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4시간가량 토론을 했다니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 정리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 들어올 건지 아니면 재산대에 있을 건지 이런 논란들도 아직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노동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념적으로 어디에 치우친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어떤 방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운데 있는 중산층 중도 개념 이런 분들에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우리 이재명 부장 계속 얘기하셨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째깍 시계가 가고 있다라는 점 하나.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노동 문제에 관한 토론 그다음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만난 분 그다음에 외교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전 차관 만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소식들이 여전히 그 자문을 들었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고민과 정리가 언제쯤 돼서 본인의 입으로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조금 궁금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기다려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박정화 선배 대변인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윤태곤 실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뉴스가 다 만났다는 사람의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안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만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학습이 많이 돼 있더라. 이렇게 전원을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첫 번째로는 국민들하고 여의도 정치권하고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은 4.7 재보궐선거 때 의사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하는 시기예요. 정치적인 현안들,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대신에 여의도 정치권의 시계는 지금 이제 여야 전당대회하고 대선 주자들이 막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시작하고 막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윤석열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직까지 대선 시기 같은 거는 뭐 좀 남았는데 그리고 예. 뭐 대선 주자들 막 선언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측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자영업 전문가를 만났다라고 흔히 보도들이 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좀 굵은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예. 자영업 전문가라는 분이 뭐 백종원 씨처럼 예. 뭐 어떤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무슨 품목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지금 기업의 고용 활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의 공급이 늘어나고 자영업의 압박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식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노동 전문가 정흥국 교수도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예. 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람인데 자영업자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굵은 쪽으로 구조적인 것을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정치권이 표에 신경 써가지고 사실은 이쪽 하려면은 저쪽이 신경 쓰이고 저쪽 예. 하려면 이쪽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손을 크게 못 대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아예 구조적으로 손을 크게 대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 근본적인 있어요. 개혁을 예. 추진하려고 한다. 네. 근데 그게 다른 정치인들이 그게 이제 좋은 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예. 사실은 알긴 아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라는 게 정치인으로 치면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크니까 말하자면 투자도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좀 지켜보죠. 예.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